관을 열어라. 안에 산 사람이 있다. 거짓이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살기 띤 고함과 함께 장터 바닥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몽둥이 찜질의 생선 내장과 붉은 피가 뒤섞여 흐르는데 분이는 비명도 없이 관 뚜껑의 틈새만 노려봅니다. 그 틈으로 주인의 옥패가 언뜻 보인 탓입니다. 집사장이 비밀을 덮으려 분이의 정수리를 향해 몽둥이를 치켜든 절체절명의 순간. 대체 관 속에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처절하단 말입니까? 시간을 거슬러 사흘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살이 쩍쩍 갈라지는 동짓달. 강변 마을의 칼바람은 가난한 이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강물조차 얼어붙어 숨죽인 그곳에 유독 서슬퍼런 기운이 감도는 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천석군 김대감 댁입니다. 저 위압적인 소슬대문을 보십시오. 높은 담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성벽처럼 솟아있고 그 그늘 아래 행랑채에는 갱겹 저고리 하나로 겨울을 나는 노비들이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입김조차 얼어붙을 듯한 날씨에도 빗질 소리 하나 흐트러지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니 이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합니다. 김대감은 겉으로는 법도가 분명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났으나 실상 그 엄격함은 아랫사람을 쥐어짜는 잔인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부정은 용납지 않으나 법도는 칼 같다는 그의 철칙은 곧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무언의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그림자만 봐도 오금을 저리면서도 흉년에 굶어 죽지 않으려 그의 곶감만 바라보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야 하는 처참한 신세입니다. 김대감 댁 부엌 아궁이 앞 덩치가 남산만 한 여종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검게 탄 솥바닥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천덕꾸러기 분이입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녀의 펑퍼짐한 엉덩이를 지나가며 툭툭 걷어차고 먹던 찌꺼기를 던지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에이구, 저 미련 곰탱이, 먹기는 소처럼 처먹고 하는 짓은 삼뺑이 같으니 밥값이 아깝다, 아까워. 쏟아지는 모욕에도 분이는 그저 멍한 눈으로 허실실 웃어넘길 뿐입니다. 그 비굴한 웃음을 보며 하인들은 킬킬대지만 이 처참한 광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분이가 정말 미련해서 저리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녀의 눈은 둔탁한 살집 속에 숨겨져 있을 뿐 이 집안의 은밀한 치부와 흐름을 뱀처럼 예리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누가 밤마다 몰래 곶간쌀을 한 줌씩 퍼내는지 안방마님의 놀이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분이는 죄다 알고 있었지요. 다만 입을 닫고 귀를 막은 척 연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 병들어 다 죽어가는 노모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분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누룽지를 훔쳐 치마 속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허벅지 살이 데일 듯 뜨거워도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누룽지면 오늘 밤 어미의 텅 빈 속을 달랠 수 있고 하인들이 멸시하며 던져준 엽전 몇 푼을 더 모으면 곧 약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버린 밥풀 하나가 분이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분이는 품속에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꽉 쥐며 피 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셔요. 이번 달만 넘기면 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심을 꿀꺽 삼키며 어미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던 분이, 그런데 이게 웬 변고입니까? 평소와 달리 부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언가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김대감이 핏발선 눈으로 하인들을 하나하나 훑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분이는 이 살벌한 감시 속에서 무사히 어미의 약값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될 운명일까요? 자, 숨막히는 사랑방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대감이 붓을 집어던지며 장부를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곳간에 쌓여야 할 쇠곡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서슬퍼런 추궁 앞에 집사장은 납작 엎드려 벌벌 떠는 척하지만 그 비굴한 등 뒤에 숨겨진 표정을 보십시오. 겁을 먹기는커녕 제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주인을 죽이려는 살기가 독사 눈처럼 번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감마님, 노여움을 푸시고 우선 이 보양식으로 기력을 돋우십시오. 귀한 약재를 다려왔습니다.
장이 올린 것은 겉보기엔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탕약이나 실은 먹는 즉시 숨이 옅고 몸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비상보다 더 무서운 독초를 달인 죽음의 탕입니다. 이때 탕그릇을 나르던 분이가 묘한 낌새를 채고 코를 찡긋거립니다. 탕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허나 집사장은 분이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칠게 탕그릇을 가로챕니다. 감히 노비 주제에 무엇을 알겠냐는 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십시오. 내 기필코 쥐새끼 같은 도둑놈을 잡아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김대감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아무 의심 없이 독이 든 탕을 향해 숟가락을 듭니다. 장은 방 안에 있던 다른 하인들을 눈짓으로 모두 쫓아내버립니다. 오로지 주인과 단둘이 남아 그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꼴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김대감이 저 탕을 한 모금이라도 삼키는 순간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될 판입니다. 과연 짐승 취급을 당하던 분이는 이 끔찍한 살인 음모 앞에서 침묵할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나설까요? 탕약을 들이킨 김대감이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이 부글거리는 위급한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의원을 부르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허나 이 독사 같은 집사장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쓰러진 주인을 부축하기는커녕 재빠르게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향해 서늘하게 일갈합니다. 대감마님께서 괴질 과이지로 급서하셨다. 얼굴이 검게 변하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것이 필시 전염되는 역병이다. 장은 안채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마님을 방으로 모셔라. 부인이 병에 오무면 집안이 망한다. 날이 밝는 즉시 시신을 성 밖으로 내가야 하니 관을 준비해라. 부엌에서 뒷정리하던 분이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방금 자신이 나른 그 탕약 그릇, 씻으려고 물에 담그니 바닥에 시커먼 가루 찌꺼기가 엉겨 붙어 씻기지 않고 매캐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것은 분명 독입니다. 분이는 손을 벌벌 떨며 그릇에 독찌꺼기를 긁어모아 집단 깊숙한 곳에 숨깁니다. 이대로 있으면 억울한 주인의 죽음이 영영 묻힐 판이니 안주인 마님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분이는 집신끈을 동여매고 안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했던가요? 안채로 향하는 길목을 장승처럼 막아선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장집사입니다. 그는 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단박에 눈치채고 솥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분이의 뺨을 냅다 후려칩니다. 악! 소리와 함께 분이가 흙바닥에 나뒹굴자 장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귓가에 섬뜩한 저주를 속삭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산 사람이라도 살려면 입을 다물어야지. 공포에 질린 분이가 발버둥치며 소리치려 하자 장은 더러운 걸레 뭉치를 가져와 그녀의 입안에 거칠게 쑤셔 넣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모인 하인들을 향해 뻔뻔한 낯짝으로 소리칩니다. 인연이 감히 주인의 죽음을 두고 헛소문을 퍼뜨리려 한다.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마당에 콩자갈을 깔아라. 날카로운 자갈밭 위에 강제로 무릎이 꿇린 분이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분이를 보며 장은 악귀처럼 명령합니다. 이 천한년의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끌고 가라.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분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평소 분이에게 밥을 얻어먹던 동료 노비들조차 장의 서슬이 무서워 혹은 제 목숨이 아까워 모두 고개를 돌려 외면하니 이토록 원통하고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공포 앞에서 진실을 외치다 짓밟힌 저 가여운 분이를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분노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식여진 분이는 캄캄한 헛간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절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영당한 위태롭게 흔들리는 기름 등잔 불빛 아래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분이를 보십시오. 사방이 꽉 막힌 이곳에 짐승처럼 갇혀 있으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요한 정적을 뚫고 관 속에서 기이하고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나무 판자를 손톱으로
애처롭게 긁어대는 듯한 그 소리는 죽은 줄 알았던 망자가 살려달라 보내는 처절한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관 뚜껑 틈새에 귀를 바짝 갖다 대니 그 안에서는 가늘지만 분명한 산 사람의 숨소리가 미약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을 마시고 쓰러진 김대감이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감이 살아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분이는 충격에 휩싸여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살아계셔. 긁는 소리가 들려. 이대로 묻히게 둘 순 없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입에는 악독한 장이 물려놓은 더러운 재갈이 꽉 끼어 있어 억울한 신음조차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밖에는 몽둥이를 든 감시병이 서슬퍼렇게 지키고 있고 문 너머에서는 장이 곡물상과 은밀히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려와 분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진시에 묻으면 모든 게 끝이다. 산채로 흙으로 덮어버리면 쥐도 새도 모를 게야. 산 사람을 생매장하여 완전 범죄를 꿈꾸는 저 인면수심의 작태를 보십시오. 이대로 날이 밝으면 주인은 억울하게 차가운 땅 속에서 질식해 죽고 말 판입니다. 분이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며 관을 향해 굳게 맹세합니다.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저 문을 열고 당신을 구해내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손발이 묶이고 입마저 막힌 분이가 밖으로 나갈 방법은 전무하니 과연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묘수를 찾아내어 주인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놈들의 계획대로 날이 밝자마자 끔찍한 생매장이 시작될까요? 희뿌연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 영당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독사 같은 장집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마치 짐짝을 다루듯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어서 상여를 매라. 해 뜨기 전에 땅속에 묻어버려야 뒤탈이 없다. 장의 고함에 상두꾼들이 서둘러 관을 짊어졌고 분이는 마당 구석에 허름한 장작 창고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장은 쇠빗장으로 창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으니 저 상여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면 산 사람을 생매장하는 끔찍한 범죄는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습니다. 창고 안은 냉기로 가득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분이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합니다. 밖에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구슬픈 상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리가 멀어질수록 주인 대감의 목숨 줄도 타들어갈 것입니다. 분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손발을 처자매고 있는 거친 삼배줄은 움직일수록 살을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갇혀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분이의 눈에 절망이 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에 버려진 낡은 톱과 도끼들 사이로 희미하게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연장을 손질할 때 쓰던 시커먼 폐기름 통이었습니다. 분이는 뱀처럼 몸을 비틀어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통 앞에 도달한 분이는 끈적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기름 찌꺼기를 손목과 밧줄 사이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끌거리는 기름이 스며들자 밧줄이 조금씩 겉돌기 시작했지만 꽉 조인 매듭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분이는 이가 부서져라 악물고 손목을 비틀어 강제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의 거친 마찰에 손목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붉은 피가 검은 기름과 뒤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분이는 고향에 누워 자신만을 기다릴 병든 노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야 어머니도 삽니다. 손목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을 견딘 끝에 마침내 밧줄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은 덜덜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어제의 순종적인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씹어 삼킨 분이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움켜쥐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뇌까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개죽음이요 달리면 사람으로 죽는 것이다. 분이는 썩어가는 나무 문짝의 틈새를 온몸으로 들이받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 멀리 마을 언덕을 넘어가려는 상여 행렬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주인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찰나에 불과합니다. 분이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멀어지는 상여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맨발의 분이가 저 죽음의 행렬을 따라잡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집사의 흉계대로 대감은 차가운 흙 아래 묻히게 될까요? 이때 진흙탕기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한 여인이 있으니 바로 분이입니다. 신발 한 짝 걸치지 않은 맨발은 이미 날카로운 자갈과 얼어붙은 흙덩이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발톱이 깨져 붉은 선혈이 거무튀튀한 진흙 위로 번지지만 분이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달리다 돌부리에 걸려 처참하게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 처절한 뒷모습을 보십시오. 짐승도 제 몸이 다치면 몸을 사리거늘 분이는 오직 억울하게 죽어가는 주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육신을 불쏘시개처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이 그녀의 절박함을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여꾼들은 건장한 사내들이여 굶주리고 지친 분이가 큰 길로 따라잡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매한가지입니다. 여기서 분이의 기지가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마을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기에 상여가 돌아가는 편안한 큰 길 대신 가파르고 좁은 논두렁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꽁꽁 언논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천만한 길이지만 시간을 단축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미끄러운 흙길을 네 발로 기어가듯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분이의 입에서는 단내와 함께 비릿한 핏물이 배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는지 논두렁을 가로지른 분이의 시야에 드디어 상여의 깃발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파오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 장터입니다. 그곳만이 주인의 생존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수많은 증인 앞에서 저 악랄한 장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전쟁터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분이는 피를 토하듯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뛰어라, 분이야. 흙이 덮이기 전에 제발 마지막 남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언덕을 뛰어내려가는 분이 저 아래 왁자지껄한 장터에 소음이 들려오고 상여 행렬이 막 장터 입구의 인파 속으로 들어서려 합니다. 과연 만신창이가 된 맨발의 분이는 저 수많은 구경꾼들 틈에서 상여를 멈춰 세우고 진실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승리를 확신하는 장 집사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다시 한번 짓밟혀 영영 입을 다물게 될까요? 이제 운명을 건 최후의 승부가 장터 한복판에서 벌어지려 합니다. 왁자지껄한 장터 한복판. 피투성이가 된 여인 하나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상여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 처절한 기세에 곡을 하던 상두꾼들조차 기겁하여 걸음을 멈추니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맨발로 행렬을 막아선 분이의 몰골은 영락없는 광인이었으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사나운 맹수와 같았습니다. 이 돌발 상황에 상여 뒤를 따르던 집사장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허나 이 교활한 자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려 듭니다. 그는 각근을 고쳐매며 군중이 다 들으라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인들을 부추깁니다. 감히 천한 것이 주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막아서 내년이 필시 노잣돈을 노리고 환장을 했구나. 장은 혀를 차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저 미친 종년이 부정을 타게 만들었으니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쫓아내라. 상여가 지체되면 대감께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신다. 억센 하인들의 발길질에 분이의 몸이 흙바닥을 나뒹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애처로운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이는 머리가 깨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품속에 아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큼은 뺏기지 않으려 몸을 웅크린 채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도 든양 필사적으로 감싸쥐는 꼴이 실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독 묻은 그릇 조각을 숨긴 증거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귀한 무엇이 들었을까요? 인연이 훔친 폐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구나. 장은 분이의 머리채를 짓밟으며 억지로 보따리를 낚아채 허공에 거칠게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리라 기대하며 으름장을 놓던 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에 힘없이 흩어진 것은 누런 금덩이가 아니라 병들어 다 죽어가는 노모를 먹이려 모아둔 바짝 마른 밥덩이와 지식여진 싸구려 약초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내용물을 본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흉악한 도둑이라더니 실상은 굶어 죽어가는 어미를 살리려는 가난한 딸의 피눈물 나는 효심이 아니겠습니까? 저 불쌍한 것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저리 짓밟는단 말입니까? 역풍이 불조짐을 느끼고 당황한 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저것 봐라. 주인 마님의 귀한 약재를 훔쳐간 것이다. 아주 질이 나쁜 도둑년이야. 흙바닥에 얼굴이 짓뭉개진 채로도 분이는 짐승처럼 그르렁대며 장을 노려봅니다. 입안이 터져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 눈빛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으니 장터의 공기는 점점 더 험악하고 팽팽하게 변해갑니다. 짓밟히는 분이와 당황한 악당장, 과연 분이의 이 처절한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뻔뻔한 장의 몽둥이가 결국 진실마저 덮어버리고 상현은 다시 움직이게 될까요? 그때 장터의 소란이 어찌나 컸던지 인근을 순찰하던 관아의 이방과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관의 행렬을 막다니 제정신이냐? 곧이어 말 위에서 서슬퍼런 눈으로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 현감입니다. 다 잡은 승기를 놓칠세라 초조해진 집사장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매장을 재촉하려 듭니다. 날이 지금 진실을 넘기면 하관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미친 종년의 헛소리에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나이다. 허나 현감의 매서운 눈빛이 꽂히자 장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칩니다. 졸지의 장터 한복판은 생사를 가르는 즉석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분이는 깨진 이마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바닥에 머리를 토시며 절규합니다. 관 속에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아뢰오니 제발 저 뚜껑을 열어주소서. 장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분이의 옆구리를 걷어차려 듭니다. 내년이 아주 미쳐서 환장을 했구나. 죽은 송장이 어찌 살아있단 말이냐.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분이의 손가락이 관의 귀퉁이를 다급하게 가리켰습니다. 나리, 저 관의 밑바닥을 보십시오. 대감마님의 관이라기엔 나무가 썩고 웅이가 빠진 싸구려가 아닙니까? 분이의 절규에 현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싸구려 송판에 옹이가 빠져나가 뻥 뚫린 구멍이 있었고 그 틈으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빼돌리려 송판 조각으로 관을 짰으니 틈새로 산 사람의 피가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분이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장 집사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장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피도 흘리지 않는다는 명백한 이치, 게다가 양반의 관을 쓰레기 나무로 썼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구경꾼들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진짜 산 사람이 들었나 봐. 관 꼬라지 좀 보게. 이제 장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현감은 이 움직일 수 없는 핏빛 증거를 보자마자 우레와 같이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 뚜껑을 뜯어라. 안에 사람이 있다. 현감의 서슬퍼런 호령에 장정들이 달려들어 관 뚜껑에 박힌 못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나무 뚜껑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장터에 모인 수백 개의 눈동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과연 그 안에는 싸늘하게 식은 송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 사람이 있을까요? 뚜껑이 젖혀지고 쏟아지는 햇살 아래 드러난 광경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살아있다. 숨이 붙어있어. 관 속에 누운 김대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나 가슴이 미약하게 남아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한 대감의 손을 좀 보십시오. 10손가락의 손톱이 성한 곳 하나 없이 전부 뒤집혀 있고 굳은 피딱지가 덕지덕지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관 뚜껑 안쪽을 들여다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탈출하려 발버둥친 붉은 손톱 자국이 빗살무늬처럼 처절하게 긁혀 있습니다. 산채로 갇혀 공포에 떨며 나무를 긁어대던 주인의 고통이 눈에 선하니 이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웅성거리는 군중 틈을 비집고 약재상 노인이 튀어나옵니다. 그는 대감의 코 밑에 귀를 대보고 입가에서 나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이건 시취가 아니다. 독버섯 가루를 먹여 잠시 숨만 끊어지게 만든 게야.
맥이 잡히지 않으니 죽은 줄 알고 산채로 묻으려 했구나. 천벌을 받을 놈. 아, 이 천인공노할 반전을 보십시오. 급사를 맞은 게 아니라 약에 취해 잠시 혼절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장 집사가 주인을 생매장하여 완전 범죄를 꾸민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사색이 된 장 집사는 쥐새끼처럼 군중 사이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허나 분노한 장터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저 천하의 잡놈 잡아라. 사람들이 때로 달려들어 도망치는 장의 뒷덜미를 채워 바닥에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현감이 흙바닥에 처박힌 장의 품을 뒤지니 횡령을 감추려 조작한 이중장부와 남은 독가루 봉지가 우수수 쏟아져 나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장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처박을 뿐입니다. 그 소란통에 신선한 공기를 마신 김대감이 하는 신음과 함께 부르르 몸을 떨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포승줄에 묶인 장 집사를 발견하고는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정확히 범인을 지목합니다. 주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쉰 목소리는 그 어떤 명판결보다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현감은 지체 없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을 포박하라. 주인을 생매장하려 한 대역 죄인이다. 역졸들이 장을 굴비역듯 묶어 무릎을 꿇리자 현감은 피투성이가 된 분이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하늘이 너의 효심에 감동하여 주인을 살렸구나. 그 한마디에 장터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으니 이 통쾌한 광경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정의의 실현을 기뻐했고 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대감과 누명을 벗은 분이의 운명은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악독한 뱀 같던 장 집사가 사라진 그 집안에 과연 진정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대감이 기력을 되찾자 서슬퍼렀던 집안에 비로소 훈풍이 불어옵니다. 주인 행세를 하며 탐욕을 부리던 장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평생을 관노비로 구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은 장이 빼돌린 쌀가마니를 모두 풀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순간 김대감이 멍석 위에 무릎 꿇은 분이의 상처투성이 두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가장 천한 곳에 있던 아이가 가장 귀한 목숨을 구했구나. 분이는 그 공을 인정받아 천민의 굴레를 벗고 면천되었으며 집 한 채를 살 큰 재물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귀한 탕약을 지어 올리니 병석에 누워만 있던 노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훗날 분이가 장터에 작은 국밥집을 차리자 문턱이 닳도록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며 분이의 투박한 손을 보고 주인을 살린 귀한 손이라 칭송하니 매서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었던 분이의 삶에도 비로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